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 영상을 촬영하게 된 구주입의 다산본원 황윤상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우리 세본중학교 친구들 시험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험이라서 긴장도 조금 많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담감들 전부 다 떨쳐내고 시험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분석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1차 지필평가 기출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위는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3단원 1차 부등식까지 출제가 되었는데요. 선택형 18문항,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범위로 나눠보자면 유리수와 순환소수 6문항, 식이계산 8문항, 1차 부등식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별로 나눠보자면 기본 문항이 13문항, 중간 난이도가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출의 특이사항으로는 작년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와는 다르게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조금 상승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몇몇 문제들만 잘 넘겼다면 충분히 100점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었고 첫 시험으로 딱 적합한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1번부터 논술형 3번까지 쭉 한번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식의계산 문항이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3가지 단원 중에 가장 많은 문항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식의계산 문제가 한 문제를 풀 때 드는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문항은 바로 12번 문항입니다. 자, 12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12번 문항의 문제는 무려 9줄이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도형이 나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섭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문항들을 허세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좀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오려냅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육각형의 넓이는 27이 되겠죠. 그 27짜리 육각형을 정확하게 4등분한 후에 세 조각만 색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넓이는 27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수록 계속 같은 실행을 반복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전에 있던 넓이의 4분의 3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27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이와 같은 실행을 n번 반복했었을 때 27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세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 3을 대입하여서 27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를 계산하면 k제곱은 64분의 729가 나오게 되고 이때 양수 k의 값은 2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즉 8분의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항들이 여러분들께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셨는 그 이유에는 바로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육각형 넓이의 합이 k제곱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게 되면 넓이의 합 자체를 K제곱센티미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구해놓으셨던 64분의 729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 아마 선택지에 그런 64분의 729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보기가 64분의 729가 나와 있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64분의 729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저희는 바로 골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학기 2차 지필평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출을 살펴보시면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부터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수령이 없는 선택형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를 보시면 중난이도에서 중상난이도가 17문항으로 우리가 이번에 봤던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작년 지필평가는 올해 지필평가와 다르게 1차 지필평가에 연립 1차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주입의 교재 내신 윈 교재에서 작년 기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적중률이 무려 96%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전략으로는 우선 연립 1차 방정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하고 고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활용 파트를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고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두 단원 모두 활용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 파트를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인 유형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딱 3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족한 단어는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끝까지 잘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 금지, 자책 금지입니다. 시험을 너무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시험을 너무 못 봤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 습관 들이기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 2주 정도 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매일매일 본인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남아서 보다 더 다양한 유형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이 기나긴 마라톤의 끝이 수능이잖아요. 이러한 공부 습관을 잘 들여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때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몇 가지들 꼭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더 발전하는 세범중학교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주입의 선생님들도 더 재밌고 알찬 수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험도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